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오늘 취업 GPT 어떤 주제를 갖고 왔는지 얘기해 볼까요? 사실 그 기본 교육 네. 초중고를 나오셨다면 아마 다 아실 만한 주제인데요. 네. 바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중에서도 네. 슈퍼 엘니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엘니뇨는 이야기해볼게요. 그래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쵸. 슈퍼 엘니뇨는 또 처음 듣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뭔가요? 일단은 엘니뇨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물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하냐.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렇죠. 네. 이 엘니뇨 같은 것들에 네.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 적도 부근의 자연 현상인 건데요. 네. 일단은 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소에 네. 이제 그 자연 현상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무역풍이라 그래서 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가는 현상이 네.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태평양에 있는 바다가 네. 북쪽이랑 남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네. 아래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와서 네. 그거 덕분에 이제 차가운 온도의 바닷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닷물 온도를 다 낮추는 현상을 만들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적도에 이제 어장에 물고기가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엘니뇨는 그거와 정반대의 이야기겠죠. 네,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오히려 차가운 적도 부근의 바다가 뜨거워진다는 것이 바로 엘니뇨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네. 올라가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엘니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쵸. 단순히 뭐 이제 하루만 네. 이제 뭐 0.5도 올라갔다 이건 아니고요. 이제 음. 수개월 이상 지속됐을 음.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슈퍼 엘니뇨이지 않습니까? 네. 이 0.5도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맞아요. 슈퍼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갔을 때를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고요. 이 네. 현상이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도면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실감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구 전체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이거를 예전에 과학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2도 정도면은 사실은 이렇지 않냐라고 했는데 너 평소 온도에서 네. 2도 올라가면 40도다. 그럼 그러니까요. 사람이 휘청휘청한다. 고열이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구도 고열에 시달리는 거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해수면이 굉장히 따뜻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이런 뭐 따뜻하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상 고온과 함께 기압골 분포가 굉장히 큰 변화가 네.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는 어떻게 보면 그 온도가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이제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순환하다 보면은 태평양 동쪽으로는 폭우와 홍수 혹은 호주 동북부와 남동아시아, 인도 이런 쪽에서는요 가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고 그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이 단순히 이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지금 기후 변화가요 지금 일어났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엘니뇨가요 지난 6월에 시작돼서요 네.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렇죠. 7월 3일에는 17.18도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 온도가 17.18도라고 하면은 뭐 확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네. 이게 그냥 가장 추운 시베리아 벌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남극이라든지 네. 가장 뜨거운 적도까지 합쳤을 때 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또 2016년에 8월에 16.92도였거든요. 이미 최고치는 경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극심한 가뭄으로 아마존 강의 수위는요 100여 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호주도 산불 피해가 이어졌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뉴스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구 온난화 다들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다들 ESG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 GPT잖아요. 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환경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닐 테고 그쵸. 이 주제를 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일단은 환경 이야기를 네.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취업과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이 환경이라는 건 산업이랑 같이 갈 수밖에 그럼요. 없습니다. 엘니뇨에 대한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네. 위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작게는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이제 서비스 산업까지 3차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인 네. 디지털 산업까지도 사실은 영향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기온 변화하면 당연히 농작물 피해부터 좀 떠오르거든요. 그게 쌤이 말씀하신 1차 산업에 대한 피해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엘니뇨로 인해서 기상이변 자체가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은 네. 과거의 많은 사례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2015년에도 슈퍼 엘니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11월에 장마가 왔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추, 감자, 감귤, 배 등 채소와 과일 수확량이 네.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다 이제 해수 온도 자체도 굉장히 올랐으니까 네. 남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이제 어획량이 네.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양식장이 굉장히 많은데 뭐 우럭 같은 경우는 집단 폐사를 한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이제 적조 현상까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11월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확실히 피해가 심해질 수 있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좀 다른 나라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엘니뇨가 그럼 지구 순환이니까 전 세계가 피해가 보는 거 아니냐? 팩트이긴 한데 네. 이 팩트가 모든 나라에 다 해당하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네. 뭐 엘니뇨가 발생할 때마다 곡물의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격이 올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북미에서도 이제 곡물을 수출하거나 이럴 때 네. 굉장히 또 잘 팔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막 이슈가 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1972년에 슈퍼엘니뇨 때는요. 세계 평균 곡물 가격을 20% 정도 상승을 네.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네. 규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곡물 창고 중에 한 군데를 뽑으라면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슈퍼 엘니뇨와 더불어서 곡물 상승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굉장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혹시 초콜릿 좋아하세요? 초콜릿 좋아하죠. 그렇죠. 네. 이 초콜릿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료가 들어가는 게 카카오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1차 네.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의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와, 합니다. 40%면 진짜 큰데요. 그렇죠. 거의 네. 절반, 그러니까 1.5배 정도 그러니까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카카오의 그 카카오 가격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초콜릿 가격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남반구와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원당, 커피 같은 것들이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원당 주요 수출국인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엘니뇨 발생할 경우에 이제 가뭄이 발생해서 사탕수수 생산량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또 이제 커피 원두 생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커피 원두의 생산에 차질이 네. 불보듯이 뻔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설탕도 잘 생산 안 돼, 커피도 생산 안 돼, 네. 그 원두도 생산 안 돼, 네. 카카오도 생산 안 돼. 그럼 뭐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의 가격이 네. 상승할 수밖에 없다. 커피도 마시려면은 돈이 더 내야 될 수도 네. 있고요. 설탕이 안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다들 안 그래도 이 고물가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슈퍼 엘니뇨 때문에 더 물가 상승이 자극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가격 상승이라는 네. 그 개념 자체를 가장 쉬운 용어로 한 가지로 정의를 한다면 슈거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어도 따로 다룰 수도 있지만 여기 네. 엘니뇨를 공부하시면서 함께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이 안 들어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 들어가는 가공식품이 없어요. 있을까 싶어요. 진짜 없어요. 네. 당장 여러분들이 사 먹는 떡볶이만 하더라도 설탕을 드립다 붓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네. 식품, 즉석식품, 탄산음료, 밀가루, 맥주 네. 이거 다음, 그러니까 5번째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 설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설탕의 생산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그 설탕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품목들이 모두 같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슈거플레이션이 찾아오겠죠. 네. 거기에 덮친 격으로 인도 같은 경우가 설탕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라고 했잖아요. 가뭄을 근데 지금 겪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지금 현재 나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설탕 수출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 인도가 우리 거 소비하기도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재고를 많이 확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설탕 가격은 2배, 3배 더 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겠네요. 굉장히 우려 섞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절망적인데요. 취준생분들은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기억하고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자신의 산업군에 어떤 농작물들이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피해를 입네, 헤헤, 이제 여기 지원하지 말아야지 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언젠가는 정상 궤도로 올라온다는 네. 그 희망을 가지고 그럼 이런 위기 상황들이 내가 입사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엘니뇨는 계속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타개할 방법을 미리 대비해 놓으면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 될 그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면접관한테 한다면 요즘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슈 무엇이냐, 왜 그게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를 타개할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면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이제 그 취업을 도와주고 나서 실제로 입사한 친구 구매팀으로 입사를 했는데 네. 구매팀의 담당 업무들이 실제로 네. 그냥 메신저에 배추 구매, 무 구매 이런 식으로 담당 업무가 써 있대요. 그래서 한 명이 그냥 배추를 다 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웬만한 이제 제일제당의 네. 식품들 중에 그 즉석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배추에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추 구매 담당을 따로 둘 정도로 네. 이 배추에 진심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배추를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하면은 네. 뭐 많이 생산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지금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배추 수확량이 어떻게 된다? 급등. 급 폭락. 폭락. 그렇죠. 생산량 자체는 생산량 자체가 주니까. 줄일까? 네. 가격은 그럼 굉장히 폭등. 뜰 수밖에 네. 없고. 근데 가격만 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구할 수가 없어요. 어. 구해 와라라고 해가지고 네. 실제로 구매팀에서는요 운전을 해가지고 네. 강원도 고랭지 농원에 가가지고 제발 저희한테 좀 팔아주세요라는 네. 얘기까지 한다라고 할 정도로 어. 그게 이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추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거기다가 이제 엘니뇨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들마저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그렇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기상이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수확량이 적던, 네. 많던, 네. 적을 때는 사실은 비싼 거고 많을 때는 사실은 이제 후려치지 않습니까? 싸게 우리한테 팔아라 막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 계약하자. 여기서 나오는 배추는 무조건 우리가 다 살게. 미리 선점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이거와 이거의 평균 가격으로 많이 생산하더라도 우리가 비싸게 살게. 적게 나오더라도 이 가격에까지는 살게라고 네. 하면서 계약을 해놓는 농가들이 몇몇 군데가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기업조차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거기서 좀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수출입할 때도 그런 계약을 체결해 놓는다. 엘니뇨가 한 이 정도 기간 동안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마진을 계산할 때 이런 기상 이변까지도 마진에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는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전략을 짜놓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 기상 변화는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리기 힘든 주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빨리 이 지구온난화가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렇게 1차 산업들과 식료품 산업들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쌤. 네. 그런데 좀 제조업 등지에서도 영향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온난화가 제조업에 어떤 영향이 있겠냐라고 생각이 들 수 네. 있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겨울이 안 춥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이 안 추우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옷이죠. 그렇죠. 네, 의류업계에서는 패딩이 당연히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의류업계에서는 23FW 해가지고 신상품을 막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시작하려고 재고를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네. 안 춥습니다. 날이 안 추워. 와. 그러면은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 체감하실걸요. 저는 지금 작년 11월에 데뷔했을 때 네. 올해 11월이 과연 이 온도가 맞는가 지금 싶을 평년보다 정도로 5도에서 8도 정도나 높아요. 지금. 5도에서 8도나요? 네. 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인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자켓 하나만 입고 있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패딩을 맞아요. 슬슬 꺼냈던 맞아요.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초봄 같은 날씨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한용품에 대한 판매 네. 부진이 실제로 우려 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겨울 의류 소비도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난로라든지 네. 전기장판이라든지 엉뜨라든지 이런 게 과연 팔리겠냐라고 하면요.
이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큰 악영향으로 그러니까요. 다가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의류 제조 생산 뭐 이제 업체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기후의 영향이 매출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상품을 생산할지 네. 재고를 얼마나 만들어 놓을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고요. MD 같은 경우에도 그냥 23FW 그냥 그러면은 패딩 많이 이쁜 거 준비해 놔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평년 온도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많이 패딩을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도 좀 더 얇은 상품들로 위주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엘니뇨가 좀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좋은 면도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때도요, 사실 수혜를 본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자연현상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바람이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때도 이 악영향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거에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분명히 네. 있거든요. 당연히 엘니뇨 때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이라고 네. 저는 확신하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엘니뇨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는 게 1차 산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국가는 조금 덜 보고 덜 보고, 맞아요. 오히려 생산이 좀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국가는 아예 그냥 폭삭 망하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루트나 확보량으로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거나 수출해내는 그런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류 산업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특히 곡물이나 목재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에 실는 드라이벌크 해운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해운 시황과 엘니뇨 발생 이후에 운임 상승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온하고 다습 이게 사실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요.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작물이나 제품들을 위해서 냉동고 같은 특수 창고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슈퍼 엘니뇨를 겪게 되면요, 오히려 좀 가장 주목받을 만한 분야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를 좀 꼽아보실까요? 뭐니 해도 친환경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온난화가 계속된다, 엘니뇨가 발생한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심각성을 못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엘니뇨 있었다라고 해도 그게 뭔데라고 하면서 네. 그냥 뭐 엘니뇨, 라니뇨 그냥 외워서 시험 보는 정도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과 그냥 아는 거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이제 해외에서 유행이다 그랬을 때 뭐 우리나라에 뭐 별 타격 있겠어?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니까 어땠습니까? 마스크가 그러니까요. 그냥 동나듯이 팔리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스크 대란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뭐 구하기 너무 힘들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친환경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텀블러 사용하는데 그거 보면서 그냥 에이 너무 같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뭐 그냥 편한 거 쓰지 뭐라고 생각을 해서 확 와닿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실제로 겨울이 그냥 따뜻해요. 네. 눈이 안 보입니다. 아니면은 제품 관련 구매 시에 가격이 엄청 폭등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막 갑자기 1인분에 2,000원 이랬는데 막 갑자기 네. 6,000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도 피부로 체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인 우리 입장부터 시작해서 기업들까지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작게 봤을 때는 제품 생산 과정이나 생산된 제품에 친환경 소재들을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이 소비자들한테 주목을 받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 이렇게 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전 세계의 트렌드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친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앞으로 이 친환경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환경 이슈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지만서도 이런 게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이제 엘니뇨가 계속 이제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니냐라고 네. 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슈퍼엘니뇨 발생 이후에 라니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라고 네. 하고요. 세트죠, 세트. 세트가 되면은 이제 네. 이 태평양 동쪽으로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낮은 현상이 또 벌어지면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쪽은 가뭄이 오고 한쪽은 홍수가 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역으로 이제 이쪽은 홍수고 이쪽은 가뭄이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슈거플레이션과 다르게 에그플레이션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취준생들도 엘니뇨 라니냐가 네. 어떤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산업군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들을 수출하는지를 확인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아이데이션을 많이 해놓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끝으로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친환경 이슈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혀 친환경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인 척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그린워싱이라고 표현을 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매출을 일으키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어떻게 쌓을지, 우리가 바보 같은 소비자가 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기업이 계속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